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 시니어 건강해설자입니다. 요즘 따라 단어가 혀끝에서만 맴돌다가 훅 지나가 버리는 순간 있으셨죠? 방금 전까지 분명히 떠올랐던 사람 이름이 막상 입을 여는 순간 사라지고 대화의 흐름이 멈추는 그 당황스러움,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오늘은 그 막막함을 조금씩 풀어내서 내 기억이 다시 켜지는 순간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에 올라간 힘부터 툭 내려놓을게요.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길게 내쉬면서 호흡 한 번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귀 뒤로 손끝을 가볍게 가져가 보세요. 귓불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머리와 목이 만나는 오목한 자리.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느낌이에요. 그 자리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감싸 쥔 다음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시원하다가 아니라 부드럽다에 가깝게. 통증이 올라오면 힘을 즉시 줄이고 호흡을 길게 이어갑니다. 이 작은 움직임을 한 30초 정도만 이어가도 눈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올라올 거예요. 목 뒤가 뜨끈해지거나 머릿속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스르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아주 미세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몸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니까요. 우리는 오늘 내내 이런 작은 신호들을 차곡차곡 모을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힘든 루틴보다 부담 없이 매일 이어갈 수 있는 것들로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말을 꺼내려 하면 문장 첫 단어가 자꾸 안 나와요.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에요. 그분의 자세를 보니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시고 스마트폰은 고개를 꽤 많이 숙여서 오래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어깨는 말려 있고 목 뒤는 단단하게 솟아 있었죠. 몸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위로 올려달라는 신호, 피와 산소, 그리고 따뜻한 움직임을 보내달라는 말 없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귀 뒤에 오목한 자리부터 아주 부드럽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날개뼈 사이, 등 가운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따뜻하게 깨워드렸죠. 놀랍게도 몇 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분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말이 조금 더 잘 나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머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등과 어깨와 목, 그리고 호흡의 길을 열어주는 순간 말문이 함께 열린다는 걸요. 자, 지금 우리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도구가 있다면 손잡이가 긴 효자손이나 둥근 브러쉬를 준비해 보세요. 없다면 수건을 길게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등을 긁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영역을 천천히 30초, 왼쪽 영역도 천천히 30초. 날개뼈 안쪽을 지나며 위로 올려보세요. 과하게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가 아니라 그 아래 깊숙한 근육이 말랑말랑해진다는 상상을 하면서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잠깐 고개를 좌우로 아주 작게만 돌려보세요. 방금 전보다 덜 뻣뻣한 느낌이 온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작은 차이가 모이면 오후의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살짝 어지러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오면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정리해 주세요. 우리는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몸과 대화하면서 안전한 범위에서 천천히 나아갑니다. 이제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편안히 앉아 볼게요.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아주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10초만 머무르겠습니다.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더 길게.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10초.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시선을 천장으로 보내면서 고개를 아주 작게 뒤로 젖혀 볼게요. 어깨를 넓게 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 상체를 안정시킵니다. 10초 머무른 후 다시 정면. 이 세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바로 변화가 옵니다. 단어가 조금 더 빨리 떠오르고 문장 첫머리가 막 덜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은 숨이 깊어지고
어깨 위에 올려두었던 돌덩이가 내려간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차이가 아주 미세하더라도 괜찮아요. 몸이 기를 기억하는 중이니까요. 우리는 매일 이 기를 닦아줄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밤이 되면 기억은 정리됩니다. 그래서 잠버릇 하나가 다음 날의 말기를 바꿔요. 베개는 가능한 낮게,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어깨 윗부분을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눈높이 아래에 내려놓고 고개를 세운 상태에서 잠깐만 봅니다. 가능하면 내려놓는 게 제일 좋아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보면 목 뒤가 단단해지고 그 굳음이 다음 날 말문과 집중력에 그대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물과 식사의 리듬을 정돈해 볼까요? 아침엔 물 한 잔과 따뜻한 국물 한 숟갈로 몸을 깨우고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넉넉히 챙깁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가볍게. 과도한 단맛은 잠깐 기분을 올려주지만 오후의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음식 이름을 줄줄이 외우기보다 물과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적당한 공복이라는 리듬을 기억해 주세요. 리듬이 기억을 돕습니다. 이제 뇌를 직접 쓰는 놀이를 하나 해볼까요? 회상일기라고 부를게요. 거창한 일기장이 필요 없습니다. 메모지나 휴대폰 메모로 충분해요. 세 줄만 씁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사람 한 명. 그 사람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장면 하나. 그때 들었던 느낌 한 단어. 예를 들면 이렇게요. 시장에서 만난 김 사장님. 귤을 고르던 손동작. 따뜻함.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기억을 꺼내는 길을 매일 닦는 작업이에요. 짧아도 좋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써보는 겁니다. 혼잣말 말놀이도 추천합니다.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말로 옮겨보세요. 하얀 컵, 작은 화분, 벽시계, 파란 쿠션. 정답이 없으니 부담도 없어요. 눈과 입과 귀가 함께 움직이면 말이 막히는 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며칠만 지나도 문장 첫 단어가 훨씬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는 일주일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 문, 욕실 거울, 현관 옆에 작은 종이 한 장만 붙여두세요. 글씨는 큼직하게. 월요일엔 귀 뒤 부드럽게 풀기. 화요일엔 등 가운데 따뜻하게 쓸어 올리기. 수요일엔 목 기울이기와 뒤로 젖히기. 목요일엔 들숨보다 긴 날숨으로 호흡 3분. 금요일엔 다시 귀 뒤. 토요일엔 어깨를 크게 원으로 그리기. 일요일엔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동작만 골라서 5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람 이름은 이렇게 저장해 보세요. 기억 5분 챙기기. 하루에 한 번만 울려도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가족이 있다면 오늘부터 같이 해보세요. 선생님,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봐 주는 순간 실천은 훨씬 오래 갑니다. 혼자서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오래 가죠. 우리 몸은 반복에 익숙하고 눈앞에 보이는 구조에 더 잘 반응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루틴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루틴을 켭니다. 내 기억을 다시 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길게 내쉬세요.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말문이 열립니다. 내일 아침에 머리는 오늘보다 분명히 맑아질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를 느끼셨다면 그게 오늘의 수확입니다. 그 작은 수확을 내일 또 하나 보태면 한 달 뒤에 나는 지금과 꽤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막상 거실에 도착하니 왜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던 거지? 하고 멈칫? 이런 순간 괜히 내가 치매 초기인가 걱정되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뇌가 피로하거나 잠깐 혈류가 줄어든 신호일 뿐이에요. 기억력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뇌세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그 세포로 가는 피의 흐름이 잠시 느려진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내 뇌로 피가 올라가는 통로를 어떻게 부드럽게 열어줄 수 있을지, 하루 중 언제 하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지요. 먼저 우리 몸에는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주요 길목이 세 군데 있습니다. 목 뒤쪽, 어깨 뒤쪽, 그리고 등 중앙.
이 세 곳이 굳어 있으면 피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럼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기억을 저장하거나 꺼내 쓰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바로 이 세 구간을 동시에 풀어주는 5분 순환 루틴이에요. 자, 의자에 앉아서 따라 해볼게요.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손끝으로 어깨 앞쪽에서 뒤쪽까지 살살 두드려줍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박자 맞춰서 톡톡, 톡톡. 팔꿈치가 너무 높이 들리면 금세 피곤해지니까 가슴 높이까지만 가볍게 두드리세요. 한쪽에 15초, 반대쪽도 15초. 이렇게만 해도 피가 움직입니다. 이제 손을 내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좌우로 한 바퀴씩 돌려볼게요. 돌릴 때는 지금 피가 목을 타고 올라간다.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 하나가 근육의 긴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원을 그리듯이 크게 돌립니다. 앞으로 할 때는 가슴을 살짝 움츠리고 뒤로 돌릴 땐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때마다 어깨뼈 사이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등 중앙의 통로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동작을 다 합쳐도 2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2분이 하루의 집중력을 바꿉니다. 아침 출근 전 혹은 아침 식사 후에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때 혈류가 확실히 올라오거든요.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이 루틴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커피를 2잔씩 마셔야 정신이 들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커피가 필요 없어졌어요. 눈이 그냥 떠지고 머리가 맑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피가 잘 흐르면 그 자체가 각성 효과를 내거든요. 몸이 깨면 뇌도 깹니다. 이제 반대로 하루 중 피의 흐름이 가장 느려지는 시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부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점심 식사 후 소화가 되면서 피가 위가 아닌 배로 몰리는 시간이죠. 이때 머리가 멍해지고 이름이 안 떠오르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기보다 딱 3분만 몸을 움직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등 뒤로 손을 깍지 끼고 팔을 쭉 펴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시선을 천장 쪽으로 향해요. 그 자세 그대로 10초 유지. 이걸 3번만 반복하세요. 그럼 뇌로 가는 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피의 흐름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기억력뿐 아니라 말의 속도도 달라져요. 단어가 빨리 생각난다는 건 결국 뇌에 산소가 잘 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루를 이렇게 나누면 좋아요. 아침엔 깨우기 루틴, 점심 이후엔 순환 루틴, 저녁엔 정리 루틴. 세 구간으로 나누면 헷갈리지도 않고 몸도 리듬을 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기억력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뇌 기능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비타민 B군 등을 챙기세요. 좋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잘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혈류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좋은 영양소가 머리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즉, 움직임이 먼저, 보충은 나중.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어도 목이 단단히 막혀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루틴이 모든 건강 습관의 기본이에요. 이제 호흡을 정리해 볼까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어깨가 살짝 올라가고 내쉴 땐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 피를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실 수 있지만 이 호흡만 하루 3번 꾸준히 해도 기억력 검사 수치가 좋아진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밤에는 조금 다른 루틴을 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쌓은 정보는 잠자는 동안 정리되고 저장돼요. 그래서 수면 전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전 30분은 뇌를 식혀주는 시간이에요. 조명은 약하게, 소리는 부드럽게,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호흡을 3번 정리하세요. 하나, 코로 들이마시고, 둘, 입으로 내쉬고, 셋, 어깨와 등, 목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때 목 뒤를 손끝으로 살짝 쓸어 내려도 좋아요. 그 자극이 뇌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시지만
한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 달라요. 아침에 눈이 떠질 때 머리가 맑고 이름이 더 빨리 떠오르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억의 서랍을 닦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3 되신 어르신이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말씀을 하시다가 자꾸 단어가 끊어졌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하시다가 한참 멈추시고 생각이 나지 않아 눈빛이 흔들리시곤 했어요. 그분은 이후 이 루틴을 3주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귀 뒤, 어깨, 목, 호흡, 이 순서대로 하루 10분씩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희한하네요. 내가 손주 이름을 다 떠올렸어요. 순서도 맞았고요. 예전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그분은 내가 아직 괜찮구나. 그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외운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는 매번 이렇게 느낍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동작 하나하나가 그 잠든 기억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고개를 살짝 숙여 양손으로 귀 뒤를 다시 한번 감싸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10번만 문질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숨이 길어질수록 뇌는 안정됩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오늘 내 기억의 문도 조금씩 열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몸의 길이 조금은 열리고 호흡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 즉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면서 뇌를 살짝씩 눌러버리고 있는 행동들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어서 그래요. 다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아요. 진짜 이유는 습관과 자세, 그리고 하루 중 피가 멈추는 순간들에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죠.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침대 위에서도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 자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목은 늘어지고 귀 뒤의 근육과 어깨 위쪽 근육은 계속 당기고 있죠. 결국 그 긴장된 근육들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살짝씩 누르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뇌로 가는 길은 조금씩 막혀요. 그 결과 단어가 막히고 집중이 흐려지고 기억이 탈출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바로 이거예요.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기, 고개를 세운 채로 보는 겁니다. 팔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목을 세워야 뇌가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잠깐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보세요. 그 순간 어깨가 펴지고 숨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높은 베개예요. 나는 잠만 잘 자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은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무려 6시간 이상 차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하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밤새 뇌가 충분히 산소를 받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머리만 받치지 말고 어깨 윗부분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단단하기보다 약간 탄성이 있는 재질이면 더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고개가 너무 꺾이지 않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점검이 다음 날의 말기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있기. TV 드라마 한 편 뉴스까지 이어서 두 편, 2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있다 보면 등과 어깨가 굽고 피가 멈춥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는 더 위험해요. 몸이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뇌혈류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요. TV를 꼭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기. 광고 한 번 나올 때마다 어깨를 한번 크게 돌리고 목을 좌우로 한 번씩 기울여 주세요.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습관은 첫째, 고개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 보기. 둘째, 높은 베개에서 자기. 셋째,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기. 이 셋 중 하나라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꼭 바꿔야 합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오늘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면 그 순간부터 기억이 되살아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계속 못해요. 매일 하자고 결심해도 3일이면 잊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결심보다 노출에 반응합니다. 매일 눈에 보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니라 시각화된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일주일 루틴표가 큰 역할을 하죠. 그 표를 냉장고나 욕실 거울, 현관 옆에 붙여두세요.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요일별로 딱 한 가지씩만 정해두세요. 월요일엔 귀 뒤 마사지, 화요일엔 등 긁기, 수요일엔 목 스트레칭, 목요일엔 호흡, 금요일엔 다시 귀 뒤, 토요일엔 어깨 돌리기, 일요일엔 복습하기. 이렇게만 해도 뇌가 매일 한 번씩 깨웁니다. 그게 쌓이면 3주 뒤에는 완전히 다른 머리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단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높아졌어요. 약이 아니라 루틴 덕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과 함께하는 기억 회복 루틴입니다. 혼자서 하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누군가가 한마디만 건네줘도 그게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게? 그럼 아이가 대답하겠죠. 수요일, 목 돌리는 날이요. 이 대화 하나가 가장 좋은 실천법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또는 친구나 배우자와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어깨 돌렸어? 이 한마디가 루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기억은 반복에서 만들어지고 반복은 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이제 오늘 루틴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 순간 의자에 편하게 앉아 계신다면 눈을 살짝 감고 손끝으로 귀 뒤를 살짝 눌러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끝에 집중합니다. 내쉬면서 머릿속이 밝아지는 걸 상상하세요. 그게 바로 기억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누워 계시다면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며 하루 동안 굳었던 긴장을 풀어보세요. 오늘도 내 기억은 조금 더 깨어났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이 신호가 되어 뇌가 반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매일 5분씩 꾸준히 실천한 분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엔 메모 없인 못하던 분이 이제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장보러 나가서도 필요한 걸 다 떠올리시더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몸이 먼저 기억을 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호를 주면 그걸 금세 학습하고 습관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뇌는 계속 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쓰지 않으면 빠르게 효율을 줄여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아직 쓴다는 신호를 보내면 새로운 연결 회로를 만들어서 기억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이 신호를 꾸준히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든 기억 회복 루틴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절반을 함께 오신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기억이 돌아온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숨 한번 고르시고 심호흡 3번만 같이 해볼까요?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셋, 어깨 힘을 풀고 미소를 살짝. 좋아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기억의 길, 잠시 잠들어 있던 기억의 방, 그 문을 열어주는 건 거창한 약도 비싼 기계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처럼 손끝 하나로, 호흡 하나로 몸을 살짝 움직여주는 일. 그 작은 행동이 뇌를 깨우는 진짜 신호예요. 제가 만났던 분 중 한 분은 74세 이종섭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귀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목을 돌리고 어깨를 푸는 10분 루틴. 그리고 하루 한 번 세 줄 일기를 쓰셨죠. 세 주가 지났을 때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외출 중에 휴대폰 배터리가 꺼졌는데 집에 돌아와 전화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그냥 눌렀다고 하시더군요. 한 자리 한 자리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면서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그저 숫자를 외운다는 게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걸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76세 박진자 어르신이셨죠. 이분은 평생을 장사로 바쁘게 사셨는데 언젠가부터 계산이 느려지고 단골 손님 얼굴이 낯설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단골 오면 이름이 툭 나왔는데 요즘은 그분 누구더라 하면서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저와 함께 단 5분 루틴을 21일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주엔 귀 뒤 마사지, 둘째 주엔 등 긁기, 셋째 주엔 목 스트레칭,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기억한 한 사람을 일기에 남기셨죠. 3주 뒤 박진자 어르신이 웃으면서 오셨어요. 이젠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엔 밝은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기억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그 자신감이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잘 닦이지 않은 서랍 속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그 서랍의 손잡이를 매일 살짝만 닦아주면 언젠가 저절로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그 손끝의 움직임, 그게 바로 서랍을 여는 동작이었어요. 뇌는 우리가 준 신호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나는 아직 쓰이고 있다. 나는 아직 배운다.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뇌는 다시 회복 회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건 과학이자 경험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배운 루틴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귀 뒤에 따뜻한 손끝, 등을 부드럽게 쓸던 움직임, 고개를 천천히 돌리던 그 감각, 그리고 깊은 호흡, 이 모든 게 오늘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내일의 머리를 맑게 만들어 줄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뇌가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내 기억은 깨어 있다. 내 머리는 다시 배우고 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하루를 바꾸고 한 달 뒤엔 인생의 리듬을 바꿉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루틴 요약을 짚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은 깨우기입니다. 귀 뒤 마사지 1분, 어깨 돌리기 1분, 깊은 호흡 3회. 두 번째 오후 루틴은 순환입니다. 등 긁기 또는 쓸기 2분, 목 기울이기 좌우 10초씩, 어깨 돌리기 10회. 세 번째 저녁 루틴은 정리입니다. 낮은 베개로 눕기 전, 목 뒤 쓸기 30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깊은 호흡 5회. 마지막 하루 마무리는 회상일기 3줄 쓰기입니다. 오늘 기억한 사람, 장면, 느낌. 이 3줄이 뇌의 저장 회로를 켭니다. 이 모든 걸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 중 하나만 실천해도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길을 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세건강연구소 시니어 건강해설자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과의 공유로 함께 기억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기억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이고 순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켜집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귀 뒤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 손끝의 따뜻함이 내 안의 기억을 깨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맑은 하루가 찾아올 거예요. 백세건강연구소가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